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어젯밤 시작된 이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고, 한때 33층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상당수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온 국민이 제발 마음 졸이면서 진짜 밤을 보냈죠. 천만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없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화재 사고에도 사망자가 없었던 것, 뭐니 해도 우리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응 덕분이었죠. 출동한 소방대원들 일일이 계단통에 오르내리면서 가가호호 입주민들을 확인했기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소방대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검찰 몰래 출석 모의 딱 걸린 김홍걸. 다음은 나라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마지막 바다의 폭군 범고래의 복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310 가족 여러분, 지금 TV 앞에 모두 모이셨을 거라 믿으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정치팀 최수연 기자,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만이죠? 거의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왜 예. 지금까지 안 불러주셨어요? 강찬호 때문입니다. 강찬호 의원님. 네. 앞으로 아무튼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찬호 논설위원 때문이고요. 자, 진짜 제가 시작 전에 이 유튜브 실시간 네. 채팅창을 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시작하기 전에 얘네들 어제 시청률 얼마 나왔을 거다. 몇 프로일 거다. 예, 막 이렇게. 맞춰보기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맞추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네,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좌파짱님 네. 1.0. 정답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쯤 하고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전운 감도는 광화문, 오늘도 차벽 선다. 자, 훈민정음 반포 574주년 한글날, 하지만 도심 집회가 예고되면서 세종대왕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 광화문에는 다시 한번 차벽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 국감 현장부터 보시죠. 동원된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서 우리 187개의 중대가 나왔어요. 예. 전국에 있는 전체 중대를 다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도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억제했고 확산이 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다. 효율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벽 설치 결정이 된 겁니까 지금? 내일 차벽 설치 특별한 아직까지 결정 안 된 거죠? 청장님, 차벽 내일 설치할 겁니까?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조치라는 점을 좀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들으신 대로 김창룡 경찰청장 야당 의원들에게 불가피하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럼 차벽이 등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다만 차벽은 광화문 주변 도로에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저게 지금 오늘 그림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개천절 때처럼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고요. 개천절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설치됐던 건물소는 오늘 57곳으로 줄었고요.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천절 때에 비해서 확실히 좀 통제가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과잉 진압 논란을 좀 의식한 조치? 네, 확실히 완화됐죠. 그 네.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딱 같아요. 한눈에 저렇게 비교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집회와는 또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던 점도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또 개천절 때는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서울도심 이렇게 3중 검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강다리와 서울도심 이렇게 2중 검문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자, 아직까지 큰 충돌이 있다 이런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하기로 한 만큼 시민들도 좀 협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네. 일단 광화문 일대 집회는 금지가 됐지만 일부 강경 보수 단체들은 릴레이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기자회견이
기습 집회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8.15 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독립문, 돈화문, 남대문 보신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제 열 예정입니다. 근데 뭐 오늘 서울시에 신고된 집회 건수가 뭐 1000건이 넘는데요. 정확히 1,220건이래요, 아이고. 선배. 그러니까 정부는 이 중에 10인 이상 규모 또 금지 구역의 개최와 관련한 신고는 이제 약 140건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고요. 만약에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면 이 또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대응을 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진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같은 건 나오네요. 네. 손피켓을 들고 말이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맞죠? 네, 예. 아하, 저렇게 오늘 또 오늘도 나왔네요. 네.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립니다만. 아무튼 집회 관련 소식은 뭐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더 전해드리겠고요. 자, 어제 국감 현장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텐데, 자, 국회 외통위로 한번 가보시죠. 남북 관계를 둘러싼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김홍걸 의원에 주목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의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회의장에 도착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 자, 그런데 말이죠. 저기 보면은 휴대폰으로 누군가하고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 같죠. 네, 뭔가 예. 보이네요, 저렇게. 예. 계속. 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최근에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까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언론에 포착된 대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김 의원은 이제 검찰 출석 때 무슨 차량을 이용할지 차량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변호사랑 논의를 했습니다. 네, 변호사로부터 지금 나오는 이렇게 장면이네요. 연락이 왔는데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 차가 좋을 것 같다.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날 조사할 걸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 승용차를 주시할 걸로 예상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김 의원 그 문자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다른 방에다 또 그걸 올린 거죠. 네, 지금 또 보이시는 것처럼 변호사의 문자를 의원실 관계자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단톡방 제목이 김홍걸 의원실로 돼 있네요. 네, 딱 나와 있죠. 차를 바꿀까? 이렇게 물었고요. 의원실 관계자는 시간을 바꾸면 좋겠다. 토요일 10시까지 간다고 기사가 났으니까 오히려 이 시간을 피해서 출석 시간을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이제 취재진을 피하려고 하는 거인 거죠. 네. 자, 본회의장에서도 문자를 하면 말이죠. 최수영 기자도 알겠지만 기자들이 이 줌으로 쫙 당겨가지고 다 찍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국감장은 취재 기자들 바로 옆입니다. 매우 예? 가깝습니다. 예, 내용을 봐서는 이거 뭐 일부러 찍으라고 보여준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 의원일 때랑 자리 배치가 달라졌거든요. 맨 끝으로 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맨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맨 구석 자리라서 사진 기자들에게 찍히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이 사진이 찍힌 게 어제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10분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국감이 한창 진행되던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 의원 측은 논란에 대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출석을 조율하는 건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일단 그 출석 전략 작전을 뭐 논의했던 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들통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뭐 시체말로 빼박캔트라고 하는데. 빼박텐트.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검찰이 출석 날짜를 바꿔준다. 네. 그럼 또 검찰이 또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전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일단 예정대로요. 내일 오전에 김 의원을 불러서 재산 축소 신고 경위를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총선 전에 재산 공개 당시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서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었죠. 저는 말이죠. 원래 나오라고 했던 이 토요일 출석도 이것도 엄청난 배려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 기자라서 알지만 토요일에는 일단 신문 기자들 다 놀잖아요. 방송 기자들은 출근하지만 절반 정도 인력만 운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적은 기자도 피하겠다고 저런 꼼수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김홍걸 의원이 욕을 이 상황에서 좀 덜 먹으려면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 방법밖에 지금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 시작부터 이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상당했는데 자,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본인 SNS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죠.
네, 설명해 제 주시죠. 글을 읽어드릴게요. 문준용 씨는 곽상도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냈다고 한다. 뭐 제 강의 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 강사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다. 그런데 이제 그거 하나 물어보고 이제 됐으니 들어가라고 한 모양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장님과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저 문준용 씨 SNS를 보고 아주 뭐 그냥 격하게 바로 또 글을 올렸어요. 네, 문준용 씨 저격수로 불리죠. 곽상도 의원 대표적인 저격수인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건국대 이사장은 내가 아닌 민주당 의원이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 나왔고 이왕에 증인으로 나왔기에 문준용 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또 몇 마디 더 붙였죠.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의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불편한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끝날 거니까 그때까지는 자숙하길 바란다. 이런 경고로 글을 마쳤어요. 아버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야, 이 참. 일단 이 두 사람이 이 곽상도 의원하고 문준용 씨가 충돌한 게 이번이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되게 잦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수위만 놓고 보면 가장 좀 높은 수위가 아닌가 싶은데. 네, 표현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부딪힌 거는 거의 없었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현장. TV 토론 도중에 날아든 불청객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대선 토론을 하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어제는 부통령 후보들끼리 TV 토론을 했는데 신 스틸러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공화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간의 TV 토론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성분이 해리스 상원의원이고 오른쪽 공화당 펜스 부통령인데, 자, 펜스 부통령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던 바로 그 순간 자 빨간 원안에 파리, 진짜 이 펜스의 머리가 너무 백발이다 보니까 이 검은색 파리가 유독 더 도드라져 보인 거 있죠. 네, 딱 튀네요, 정말. 외신 뉴스를 좀 봤더니 이번 TV 토론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낳은 주인공은 두 후보가 아니라 바로 저 파리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펜스 머리 위에서 2분간, 약 정확히 2분 3초간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임 없이 이렇게 있다가 저절로 날아가 버렸다고 하네요. 2분 3초였대요. 네, 정확하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같았으면 워낙 제스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진작 날아갔을 텐데 이제 또 펜스는 정중동 가만히 이렇게 하니까 파리도 같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좀 흔들긴 흔드는데 네, 그래도 계속 붙어 있네요. 정말 딱 고정된 것처럼 딱 붙어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저 파리가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바이든 후보가 말이죠. 저렇게 파리채를 들고 상대 후보의 부통령 후보니까 말이죠. 저렇게 사진까지 올리면서 또 모금 운동을 하는 재미난 장면도 있었다는데, 저 파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생방송 사고의 레전드, 혹시 그거 아세요? 뭐 어떤 거요? 예전에 그 케이블 채널에서 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뭐 토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팔이 나와서 얼굴에 이렇게 팔이 붙었던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언제 그 시기예요? 2001년도쯤인데. 그럼 제가 아마 엄마 뱃속에 있어서 네.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원래 그렇게 개그를 좀 짜줬는데 그대로 또 읽네요. 또 양심도 없이. 아유, 그럼 미성년자라는 얘기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그럼? 농담입니다. 당연히 알죠. 네. 얼마나 재밌는 그 장면. 웃음을 못 참아서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앵커도 다 같이 터지고. 자, 근데 아무튼 뭐 그거 저희가 한번 참고 삼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자, 아무튼 이 미국에서도 앞서 보신 그 파리 그 장면 때문에 패러디 영상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So let me tell you, first of all, you have a fly on your head. You have a fly on your head. Senator Harris says. You have a fly on your head. American people know what I'm talking about. You have a fly on your head. I'm pro-fly. You have a fly on your head. You owe money to somebody. You have a fly 저런 on your 또 head. 패러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은근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약간 후크성처럼. 네. 자, 그런데 뭐 이 파리를는 논외로 하고 전반적인 토론 분위기는 좀 어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대통령 후보들 토론 보셨죠? 아유 완전 뭐 아수라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80도 달랐습니다. 두 사람 다 워낙 진지한 스타일이라서 생긴 것도 진지해 보여요. 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차분하고 깊이는 있었지만 대선 토론과 비교해서는 뭐랄까 약간 좀 재미가 없었다? 재미가 뭐 없었다. 지루했다? 이런 평들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저 파리 이 펜스 부통령 워리 위에 앉은 파리가 약간 불길한 징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거로 잠시 가보시죠. 자, 바로 이 장면인데 보이시죠? 아, 저기가. 네. 힐러리 후보 얼굴에 파리가 잠깐 왔다 갔습니다. 네. 이거 완전 펠레의 저주. 네, 그때 그랬죠. 네티즌들은 2016년 대선 토론 중에 힐러리 클린턴 얼굴에 파리가 앉은 장면을 보면서 파리가 아는 쪽이 지는 거 아니냐라고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두 번째 대선 후보 두 번째 토론 오는 원래대로라면 10월 15일인데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상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난 싫은데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No,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on a virtual debate. That's not what debating's all about. You sit behind a computer and do a debate. It's ridiculous. And then they cut you off whenever they want. They didn't even tell us about the debate, Maria. So you just learned this morning? Yeah, we learned it the same way you learned it. 자, 지금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는 말이죠. 보통 토론으로 막판 이 되치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상 토론을 하면 본인이 지금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딱 인정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환자처럼 보이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이건 좀 억지스러운데 트럼프 측은 바이든에게 방송사가 몰래 자료를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까지 펴고 있더라고요.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네, 약간 억지스럽죠. 예, 아무튼 뭐 대선 불복의 명분 쌓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뭔가 밥상을 뒤엎는. 자,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 나 유세하고 싶다. 나 정말 배가 고프다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 들어보시죠. I'll be tested very soon, but I'm essentially very clean. I don't think I'm contagious at all. Well, first of all, if I'm at a rally, I stand by myself very far away from everybody, so whether I was or not. And I can't back up, Maria, and say, give me room. I want room. Give me 12 feet. Stay 12 feet away when you touch. Come within. 자, 내 몸 안에 코로나 없다. 네. 그 얘기인데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나요 혹시? 그 트럼프 대통령 주치인 숀 콜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 일정을 모두 완료했으며 또 안정적인 상태로 더 코로나가 진행될 징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도 된다고 한 건데 하지만 여기서 치료 일정을 완료한 거고요. 치료를 완료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아예 다른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아직 완치 판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언제든 배출될 수 있다는 건데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도 다급해진 걸까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또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지지 호소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o, to my favorite people in the world, the seniors. I'm a senior. I know you don't know that. Nobody knows that. Maybe you don't have to tell them, but I'm a senior. But we have medicines right now, and I call them a cure. We're taking care of our seniors. You get the same care that I got. You're going to get the same medicine. You're going to get it free, no charge, no charge. It's all free. And then everybody's going to be taken care of. And it's coming out really fast. So thank you very much. We love you. We love America. Free, no charge, 뭐 딱 그러네요. 발음 좋으시네요, 선배. 예, 제가 조금 발음만 좋습니다. 아무튼 이거 완전 보면은 내용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588 막 약간 그런 이 보험 광고 마냥. 네. 예, 아무튼 트럼프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며칠 동안 받았던 집중 치료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1억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게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짜다. 네. 노 차지. 무조건 공짜다 이거죠. 그리고 노인 여러분들 나도 노인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공짜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한번 지지율 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저렇게 예. 광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바로 65세 이상 유권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아이고, 보시는 많이 것처럼 차이 나네. 예, 27%포인트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 유권자들이 이제 코로나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만 해도 사실 이 고령층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최대 지지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반대가 된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지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네. 우리 최수영 기자도 4년 전에 앞서 그 힐러리 후보와의 그 대결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그때 놀랬죠. 저는 그때 제가 정치부회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발제를 맡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힐러리가 이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다가 저 진짜 완전 강아지 망신을 당했는데 진짜 이번에는 네. 이제 진짜 역전승 가능할 것이냐. 그 신화가 다시 재현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한 달도 안 남았죠. 모든 지표가 지금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커진 건 분명한데 하지만 수세에 몰린 쪽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이런 의미의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글쎄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으로 가보죠. 다음 현장은 동물의 습격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주택가에 나타난 검은 물체. 네. 검은 물체 하니까 괜시리 또 막 무서운데 이것이 범상치 않습니다. 주택가에 뭐가 나타났다는 걸까요? 저희와 함께 세계로 떠나보시죠. 자, 여기 딱 봐도 주택가죠? 그런데 저 빨간 원안에 뭐가 막 꿀렁꿀렁, 꿈틀꿈틀. 저거 물개 아니에요, 물개? 아니, 선배 물개라뇨. 물개는 조금 더 귀엽잖아요. 그래요? 네, 저 저렇게 뭐예요, 그럼? 육중한 몸으로 꿈틀거리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동물의 정체는 바로 코끼리 물범입니다. 물범? 예, 이게 현지 시간 5일 칠레에서 한 해안가 마을에 이 물범이 나타났는데 몇 톤일 것 같아요? 몰라요. 약 2.5톤 그리고 길이가 4m에 달했다고 합니다. 엄청 몸집이 장난이 아니네. 엄청 크죠. 저게 4m? 네, 4m짜리예요. 야, 그럼 저런 게 막 꿀렁꿀렁 이렇게 다니면 저 사람들 완전히 막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정말. 그래서 사실 우리도 가끔 주택가에 멧돼지 출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놀랐겠죠. 이렇게 저 펄떡거리는 물범을 보고 주민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범은 약 19획 정도 마을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근데 진짜 방금 나왔잖아요. 네. 얘가 배로 이렇게 바닥을 통통 네, 튀기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막. 생각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야, 그러네. 진짜. 그런데 보통 물범 하면은 이름도 물범이면 물가에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주택가에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해안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매년 털갈이나 짝짓기를 하려고 이제 코끼리 물범들이 해안에 상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길을 잃는 거죠. 저렇게 길을 잃고 마을 인근을 배회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랑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택가 한복판까지 저렇게 출몰하게 된 걸로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저 완전히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 코끼리 물범 쟤도 지금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저 물가에 있어야 될 애가 저렇게 아스팔트 지금 위에 있으니까. 네. 저거 어떻게 해서든 다시 좀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 경찰, 해군 100여 명이 한밤중에 아주 다 나와서 정말 때 아닌 물범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들은 대형 비닐 방수포를 들고 구조하네. 보이시죠? 물범을 바다 쪽으로 이렇게 좀 몰았고요. 그 몸에서 수분이 달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범한테 물을 뿌려주면서 계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했고 결국엔 약 1시간 만에 바다로 돌아갔고 다 같이 박수로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물범 돌아간 거를 이제 축하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310 중계석에서 왜 자꾸 이렇게 동물 얘기하는지 혹시 최 기자는 알아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태국의 호랑이를 다뤘는데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그랬죠. 왜 이렇게 자꾸 동물 얘기 나오는 건가요? 우리 최 기자 건강 생각해서 한 겁니다. 건강이요? 예. 웬 제 건강이요? 영국 리즈 대학에서 이거 또 얘기하는데 영국 리즈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귀여운 동물 그림을 보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확 다운된다고. 그래서 건강하시라고 아. 하고 있는데 네. 자 아무튼 보신 것처럼 저렇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혼비백산하게 사람들 만든 또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저건데 서핑을 즐기는 사람 옆에 뭔가 검은 게 꾸물꾸물 막 다가오 저거 따단 그거죠. 아, 샤크, 뭐 상어 네. 그 느낌인데 오 아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상어입니다. 현지 시간 7일 호주의 한 해변인데요. 서핑 챔피언인 저 남성이 혼자 서핑을 즐기는 거고 주변에서 첨벙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둘러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죠. 수면 밑에 있으니까. 아, 자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이 최초로님이 지금 혼자 무슨 막 도배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아무튼 저 영상을 보면 저는 보통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상어 꼬리가 이 물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깨 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저 서퍼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 꼬리가 밖으로 안 나왔나 보네요. 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아는 삼각꼬리는 나오진 않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때 어딘가에서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피하세요라는 음성이 들려왔고요. 근데 저 남성도 반신반의하면서 일단은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해요. 자, 그 의문의 음성 바로 저 영상을 찍고 있었던 게 드론입니다. 예. 해변을 정찰하는 드론에 상어가 포착이 되니까 조종사가 급히 스피커로 알려서 피하라고 대피를 시킨 거죠. 진짜 드론은 저런 데 쓰라고 만들어야지. 맞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아파트에다가 막 드론 띄워가지고 이상한 거 찍고 그래가지고 걸렸잖아요. 그렇죠. 야, 아무튼 진짜 정말 천우신조네. 네, 저 윌킨스는 구조대원들이 보여준 영상을 저 보고 서퍼 이름이 윌킨스예요. 윌킨스? 네,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서야 상어가 얼마나 내 가까이 있었는지 알았다. 너무 아내가 놀라서 당분간은 서핑을 하지 않고 쉬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상어가 아니라 고래가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정말 동물의 왕국이네요, 오늘. 네, 건강 위해서. 네, 지난 7월 말 스페인 인근 해협을 오가는 배들이 범고래 무리의 공격을 받고 구조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2달간 신고된 범고래 공격이 33건에 달했는데 일부 해안은 범고래 공격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요트 항해를 금지할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앞서 보신 그 상어는 포식자. 그런데 고래는 인간과 교감하는 친구.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쟤는 좀 이상한가 보네. 선배 그거는 뭘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범고래는 실제로 바다에서 가장 위험하기로 유명한 폭군인데 공격성이 굉장히 위험해요? 강합니다. 네. 근데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언뜻 보면 약간 상어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전문가들도 이례적인 행동이라서 이제 분석에 나섰거든요. 진짜 진짜 무섭겠다. 그럼요. 저렇게 확 다가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뭔가 짚히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이 범고래를 연구하는 국제조사단이 그 범고래가 요트를 공격할 때 찍은 이 사진과 영상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새끼 범고래 3마리가 자주 등장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33번 공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20번이 이 3마리였다고 하네요. 새끼들이 왜 공격을 해요? 네, 그게 이 3마리 중에 2마리의 상처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상처 모양이 흔히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대요. 범고래 몸에 상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격의 양상이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라 인간의 공격을 받은 상처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극을 받은 범고래가 집단 공격에 나선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엔 또 다른 유럽 소식인데 자, 영상부터 먼저 보여주시죠. 자, 저겁니다. Today we're heading for the French border because we're super close, and today I'm not feeling so well. I've got an ear infection here, but we're always trying to make it, all right? Good morning to everyone. Ciao. 이번엔 동물은 아니고 사람이네요. 네, 자, 귀엽네요. 근데 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11살 소년이에요. 로미오 콕스인데 지난 6월 중순에 아버지랑 함께 이탈리아 시칠리아 집을 떠나서 영국 사이트만이죠. 런던으로 그러네요. 강남 스타일. 이탈리아에서 영국까지는 약 2,600km인데 이거를 대부분 걸었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배낭을 메고 나귀도 끄는데 산과 바다를 정말 굽이굽이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쉬었었죠. 그거 아세요 그거?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아까부터 자꾸 예전에 선배 하시는데. 서세현 씨가. 자, 아무튼 왜 저렇게 걷는 거예요? 네, 이게 국도 대장정은 아니고요. 바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소년이 할머니. 가족이 이제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지난해 이주했는데 이주 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비행편이 막혀서 할머니를 6개월 넘게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콕스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걸어서라도 할머니를 만나러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냥 영상 통화를 했어도 다 이해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현장, 일단 앞서 보신 그 장면은 되게 감동적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시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니은 포털 오늘 한글날. 자,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일단 모든 관심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산 화재 사고에 쏠려 있는데 더 들어온 속보 있습니까? 네, 오늘 낮 12시 35분쯤에 추진을 완료했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추진이라 하면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요. 불이 번질 우려가 없는 단계를 말하는 건데요. 처음 불이 난 지 13시간 30분 만에 불길이 잡힌 겁니다. 현재까지 77명을 구조했고 연기 흡입 등으로 이제 91명이 병원에 이송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제일 의아한 게 보통 저런 고층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네. 일단 화재 후에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했다고 하는데 이제 불이 바람을 타고 갑자기 번지니까 옥상 소화 저수조에 물이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스프링클러 역시 먹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사다리 차가 저 고층에는 닿질 못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파트 높이가 113m거든요. 근데 울산 소방서가 보유한 사다리 차가 52m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수연 기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연휴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